그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왜 오픈 AI에서 챗GPT 4.5 그 시연할 때 왜 갖다 써고 그래서 막 스칼렛 요한슨이 막 항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전 사만사가 정신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계속 자신의 얘기를 내뱉고 그 사람은 들어주고 몇 개의 행동 지침.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놀이공원도 가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사만타가 엄마였구나. 이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이태호를 나가서 운동해라, 친구 만나라. 이거 엄마가 다 시키는 거잖아요. 자,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과 여자 이과제 인기 코너 우리 SF STS 토크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몇 번째죠? 세 번째. 네. 세 번째밖에 안 됐구나. 네. 근데 벌써 이렇게 인기가 어떻게 할 줄 알고. 이게 혹시 저희한테만 있는 건가요? 저는 막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빨리 다음 거 언제 하지? 말면서. 빨리 우리가 제일 열심히 우리 거 열심히 듣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도. 의외로 들으면은 또, 말할 때 생각 못했던 게 또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들으면서 막 또 생각하고.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할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저희가 대본을 다 준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저희 SF STS 토크 세 번째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그녀입니다. 허라고 하는 그녀, AI가 등장하는 영화로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영화 자체가 최근 영화는 아니지만 좀 얘기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또 뭐 나름 진행자로서 오늘의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두 분을 위해서도 일단은 저희 뭐 혹시 근황 좀 공유할 게 있다면 서로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 영화 그녀를 보게 된 혹시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하면 그런 얘기들 또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시작이니까 가볍게 영화를 보고 난 뭐 감상, 인상 정도 좀 짧게 나눈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는 다음 그러니까 네 번째 토크에서 다룰 영화도 한번 공개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뭐 공유해야 될 소식, 좋은 소식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 학교 과정에 대해서 저 드디어 수료를 사실 지난 회에서 수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뭘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마무리해서 진짜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박사 논문 자격 시험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너무 좋은 게, 저희 이과 여자 저랑 같이 해주시는 진리아라 님도,
사실 박사 받으신 지가 아주 오래되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닥으로 계시고, 저는 이제 박사 받은 지 한 10년 좀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의 어떤 이게 이렇게 커리어가 되게 이렇게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저희 이과 여자와 함께 진리아량님도 그렇지만 김연아 선생님 그리고 장하원 선생님 앞으로 쭉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가시는 그 과정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김연아 선생님 어디까지 갈 것인가? 혹시 뭐 다른 장하원 선생님? 저는 뭐 포닥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항상 연구는 지지부진하고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해서 바빠졌고 다행인 것은 아이도 개학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밥 차리는 횟수는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SF 영화를 다루는데 내일 수업에서는 고대 그리스 자연에 대한 이해를 다룰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강의와 육아와 지지부진한 연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장원 선생님이나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니까 또 좀 삶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슬슬 얘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녀 영화를 저희 이거 토크 때문에 처음 보시게 됐나요? 아니면 다른 계기로 보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검색해보니까 아마 2013년 개봉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그 근처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엄마가 추천을 해서, 엄마가 그 당시에 영화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줬던 시기여서, 엄마가 추천을 해줘서 봤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이번에 다시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내용을, 전반적인 줄거리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기억 안 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봤습니다. 저는. 이 토크를 위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죠. 재밌죠. 김연아 선생님. 저도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봤고요. 한번 봤고, 극장에서 봤는지 아니면 다른 게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번 봤고, 최근에 이제 토크를 하려고 다시 봤는데요. 좀 큰 차이, 사실 그 당시에 왜 봤는지 이런 건 사실 기억이 좀 안 나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영화였고, 또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봤던 영화였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태호, 그 남자 주인공인 태호한테 되게 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만타 너무 막 야속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태호한테 이입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사만타한테 이입이 된 건 아닌데, 완전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때 나왔을 때 다, 보셨었네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한국에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이 영화 개봉할 즈음에 2013년, 이었던 것 같은데, 13년, 14년 하여튼 그때쯤에 제가 포닥 하느라고 런던에 잠깐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몇 달. 그래서 그때 봤어요. 그때 봤는데, 저도 근데 김연아 선생님이랑 너무 비슷한 게 그 테오도르한테 진짜 이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일단은 제가 뭐 AI 이런 거에 연구적으로 관심이 없었을 때였고, 그때는. 그리고 사실 사회적으로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또 마침 제가 런던에 그때 이제 혼자 나가 있어서 되게 이렇게 좀 뭔가 쓸쓸하고 외로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더 테오도르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OST도 막 되게 열심히 듣고, 그 당시에. 그랬던 그 감정을 곱씹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되게 진하게 남아있는데, 오히려 내용보다
내용보다 감정에 되게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수업에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보게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또 뭐 AI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감정 뭐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그쵸. 되게 이 AI, 이 우리 사회에서 AI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막 이런 약간은 그냥 학생들하고 막 뭔가 토론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더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훨씬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봤을 때. 음. 저도 약간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 아까 좀 영화가 제 기억 속의 영화랑 이번에 본 영화가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같았던 부분도 있는데 되게 달랐던 부분이 끝부분을 완전 파국으로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만다가 떠나가고 또는 떠나가기 전에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도 비슷한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그거를 이제 이 주인공 태호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서 막 되게 무너지고 막 그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태호가 엄청 슬퍼하고 그래서 그 뒤가 어떻게 됐었지? 막 이러면서 다시 이번에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니까 끝부분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 기억 속이랑. 굉장히 이 사만다와 테오도르가 성숙한 이별을 하더라고요. 그로 사만다의 지휘하에 이제 굉장히 차분한 설명과 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다름을 엄청나게 차분하게 설명하고 그걸 또 테오가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인간관계를 곱씹어 보면서 굉장히 성숙한 이별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분이 가장 다른 아마 10년 전에 저도 여러분도 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굉장히 그 사만다에 대한 배신감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부분이 제일 달랐어요. 네. 맞는 것 같아. 저도 아까 제가 그 감정만 기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되게 비극적인 영화라고, 네. 분명히 그때는, 이거 다시 보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 맞아요. 이번에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너무 AI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맞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저도 지금 장원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아까 테오도르한테 처음에는 감정이입해가지고 사만타 너무 그렇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저도 비슷하게 헤어지고 약간 파국적으로 그냥 너무 끔찍한 상태로 끝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기억이 우리나라 영화로 치자면 건축학개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거기서 그 여자친구가 사실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둘이 헤어지게 됐는데 남자가 여자 주인공을 쌍년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영화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태호가 약간 성숙해지면서 끝나는 건축개론이랑 되게 비슷하지만 결말이 되게 다르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데? 이 영화를, 그죠? 우리가 지금, 저희가 셋이, 되게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거의 이거 나왔을 때 한 10년 전에, 봤을 때 되게 비슷하게, 이해했고, 다시 보면서 또 새롭게 생각한 것도 되게 비슷하고, 한 게 뭔가 이것조차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어떤 시대적인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맥락과 그때 또 맥락이 다르고 AI 기술 자체도 다르고 해서, 전 한편으로는 예전에 볼 때 영화들에 이제 주인공들이 되게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의 상황이나 성별이나 뭐 계급이나 이런 걸 다 상관없이 그냥 영화가 감독이 얘기해주고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거에 주인공의 딱
감정이입하도록 이제 장치들을 꾸몄는데 거기에 그냥 다 따라서 충실하게 이제 이입을 했다면 요즘에는 웬만하면 남자 배우들은 남자 캐릭터한테는 이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아마 큰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다시 봐도 봤을 때 팀원한테 굳이 그다지 이입이 안 되고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논자시 끝난 기념으로 게임을 조금 했는데 지금 태호를 보면서 계속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임이 슈퍼마리오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아마 수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볼 때마다 계속 슈퍼마리오 아저씨 거기서 뭐 하는 거지 계속 네 그러면서 봤습니다. 그것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이상 감정이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한 10년 동안 많이 큰 건가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그리고 전 이건 진짜 지나가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진짜 뭐랄까요? 되게 아무튼 이런 사랑 있잖아요. 이런 사랑을 갈구하는 캐릭터에 저는 이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드라마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이런 사랑이 뭐, 어떤 거? 그러니까 막, 뭐 헤어져도 별로 상관없는, 그냥 이렇게 연인 관계. 그러니까, 물론 연인 관계도 헤어지면 슬프죠. 슬픈데, 지금 이제 나이 40 먹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거 헤어질 수 없는 지긋지긋한 사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돌봄 관계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뭐 깨끗하게 떠나가도 뭐, 한 달 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사랑에 대한, 이 영화가, 이거는 편집해 주십시오. 아니요, 근데, 이거 편집 안 하고 싶은데? 이것도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네. 끊어낼 수 있는 관계들. 다시 뭐, 다른 사람이랑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물론, 네. 제가 너무 이게 연인 관계를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캐릭터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성별도 중요하고, 젠더, 역할,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테오도르한테 이입하기에는, 제가 테오도르에 이입하기에는 사랑이 지긋지긋하다.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로맨스 장르에 이제는 흥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이런 영화를 이제는 뭐, 그녀 영화를 봐도 이런 뭐 이렇게 둘 사이의 감정 이런 것보다 막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되게, 우리 사회 AI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막 이런 거만 고민하게 됐지, 굳이 막 이거. 10년 전에는 다 테오도르와 함께 울었던 우리 셋이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더 이상 울지 않는 사람들이 됐군요. 저 OST 반복 계속 하루 종일 들으면서 막 울고 막 진짜 10년 전에. 그러나 이제는 네, 저도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 태호가 전 부인이랑 이제 별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사만타를 만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막 지금 이별을 저쪽이랑 하고 있는 걸 잘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태호가. 이별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둘이 부부 관계였다 보니까, 그 전 부인이랑. 저 둘 사이에 애가 있었으면 좀 더 달랐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장원 선생님처럼, 좀 더 저 둘은 헤어지기도 어떻게 보면 쉬운 관계일 수도 있는데, 뭐 저렇게까지? 약간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제가 너무 애 위주로 세상을 생각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러고,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약간 우리가 가진 상상력이 그 정도였나 싶기도 한데, 사만타는 왜 여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본인이 정말 여성으로 정체화하면서
테오도르의, 물론 사랑하는 사이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이가 그냥 사람 대 사람 혹은 우리의 사랑에 지금 관계가 여럿이 있잖아요. 연인도 있고, 뭐, 부모 자식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아는 사람인데 너무 남남이지만 굉장히 잘 맞아서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 사만타는 자기 목소리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본을 여성으로 정체화해서 태호와 이성애적 관계를 가질까? 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꼭 둘이 저런 관계여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받는 거잖아. 그 사만타가 동시에 막 8천 몇백 명이랑 말하고 있고, 똑같이 태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600명이라 했을 때 태호가 상처받는 이유가? 이성애적 사랑은 1대1이라고 이제 태호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우리가 동성이라거나 아니면 성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저렇게까지 상처받았을까?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렇게까지 상처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상상력의 한계였을까? 만약에 지금 찍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 당시의 상상력이기도 한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최근에 또 막 이슈가 됐던 게 사만타 이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그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왜 오픈 AI에서 챗GPT 4.5 그거 그 시연할 때 왜 갖다 그러니까 초기 버전에서 음성 몇 가지 중에 이제 그 사만타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막 스칼렛 요한슨이 막 항의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건데 또 그 챗GPT 4.5를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영상에서 보면 그때 목소리는 사마타 목소리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때도 여성의 목소리로 이제 거기 뭐 그 개발자들이나 뭐 CTO나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해서 챗GPT한테 막 이것저것 이렇게 왜 막 뭐 목소리 어떻게 내봐라 아니면 뭐 감정을 어떻게 해서 읽어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테스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목소리 자체는 물론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갖다 쓰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때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약간 그 남자한테 막 여자가 이제 플러팅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여전히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꼭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그거는 테스트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 그걸 사용하는 인간하고 무슨 거기서 직접적으로 연인 관계나 뭐 이런 친밀한 관계 이런 거를 뭐 설정하고 막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진짜 우리 쓰듯이 프롬프트 대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면은 걔도 말로 하고 있는 이런 거였는데 그냥 자기가 프롬프트 이렇게 준 대로 실행하는 그거조차도 되게 이렇게 말투 자체가 되게 플러팅하는, 하여튼 그 표현, 플러팅이라는 표현을 저는, 네,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 사실 그 영화 속에서 사만타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말하는 것도 너무 유머 있고 막. 그래서 한편으로는 남성 캐릭터였으면은 또 어땠을까? 저 말하는 방식이 달랐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의 뭔가 되게 인기 있는 여성 느낌이라서 AI 맞아. 그냥 중성적인 AI가 아니라 너무 여자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 말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금 컴퓨터랑 말하고 있는 건지 실제 사람 여자랑 말하고 있는 건지 이게 잘 모를 정도인데 남자 음성이면 또 되게 매력적인 남성일 것인가 어떨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지게 한다니 그것도 약간 신기하다. 성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개발자들이. 개발자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꼭 되게 재밌고, 뭐든 막 받아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AI 여성 모델은 절대 나 같은 스타일로 말하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영화에서 아마 설정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테오도르가 원래도 우리도 계속 말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서 같은 처리를 해주는, 뭐 이메일 보내기 같은 그런 것들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테오도르가 원래도 쓰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남자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이제 광고에서 이게 단순한 운영 체계가 아니라 뭔가 인격체로서의 AI의 등장이 막 광고가 되면서 당신을 좀 알아줄 존재,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OS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테오도르가 그 OS를 구매해서 이제 목소리 성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선택을 해서 이 OS가 이제 자기의 이름을 사만다라고 방금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고정관념이라면 고정관념인데, 아무튼 이 테오도르라는 주인공이 기존의 역할을 좀 뛰어넘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이메일 체크 같은 그런 역할을 뛰어넘는 자신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좀 맺기를, 약간 그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고를 때는 여성의 목소리를 골랐다. 그 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그것도 궁금해졌어요. 이 영화 안에서 어쨌든 저 세상에서 혹은 현실에서도 실제 그 OS의 목소리를 선택할 때 남성과 여성 중에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할까? 왜냐면 거기 그 영화 안에서 또 다른 OS가 하나 나오잖아요. 엘리라고. 근데 그 OS도 그 태호의 여사친의 남자친구의 OS였는데 그도 여자였단 말이죠. 근데 남자친구가 떠나가고 나서 그 여사친이 혼자 남아서 그 OS를 그냥 하면서 둘이 친구가 되는데 과연 이 OS 체제에서 여성을 선택하는 비중과 남성을 선택하는 비중이 어디가 더 많을까? 혹은 남자들이 선택하고 여자들이 선택할 때도 저는 실이 여자 목소리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 선택은 아니고, 제가 본 연구는 이제 챗봇의 성별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선호를 조사한 게 있는데, 약간 그게 좀 조사하는 것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본 거 중에 하나는, 남성일 경우에는 여성을 선택하고요. 선호가 확실히 있고, 그러니까 챗봇의 용도가 뭐든지 간에, 그냥 뭐 심리 상담처럼 그런 거 용이든 아니면 뭐 금융 업무 이런 거 도와주는 것처럼 뭐 그런 용이든 뭐든 간에 여성을 선호한다. 근데 여성은 사실은 크게 성별에 대한 선호가 없다. 상관없어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아예 그냥 성별이 없는 걸 선호하거나. 네, 그런 걸로 나타나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이 여성을 오히려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구는 어떤 식이었냐면, 여성은 같은 성별을 더 선택하는 그 확률이 높은데, 남성은 그에 비하면 자기랑 같은 성별을 선택하진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연구를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결과는 남자들은 여자를 선택하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 AI나 이런 이렇게 음성 서비스 할 때 혹은 심지어는 되게 예전 AI랑 전혀 상관없이 안내 방송 같은 경우도 여성 목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었고 임소연 선생님이 쓰셨던 논문 중에도 그게 있잖아요. 약간 그 안내 목소리가 왜 여성으로 선택됐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역사적인 논문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니, 재밌는 거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이나 뭐 AI처럼 그런
그거는 로봇이었던 것 같은데, 로봇을 인식을 할 때, 남자들은 좀 더 로봇을 더 사회적인 존재로 인식을 한다? 자기랑 뭐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는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냥 기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가설은 뭐냐면, 남성들의 경우는, 그게 사실 로봇을 보고, 좀, 어떻게 보면, 인격화해서 생각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좀 거꾸로 본다면, 애초에 여성을 볼 때, 그다지 자기랑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하고도 통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데, 인간하고 뭐 하나라도 좀 비슷한 존재인 로봇이나 AI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여성이라고 하는 거에 별로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여성을 볼 때도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은 우리랑 나랑 비슷한, 남자랑 비슷한 인간이지만 조금 아닌, 이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뭘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저의 가설입니다. 어디서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네. 재밌네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 또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인공 태호가 해주는 일이 다른 사람 대신 편지를 써주는 일이잖아요. 원래 손편지를 써주는데 사실 태호가 직접 손편지를 쓰는 건 아니고 태호는 이제 그 편지 내용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저 직업 지금 우리가 챗GPT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챗GPT한테 이런 상황에서 글 써줘 이걸 그래서 10년 전에 태호가 챗GPT였네. 챗GPT가 AI 더 성능 좋은 AI를 만났을 때를 10년 전에 영화 그리고 있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재밌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태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라이터로서 진짜 인간으로서 작가의 능력을 막 뽐내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 챗GPT한테 시킬 일을 지금 인간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성형 AI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사람이 대신 써야 됐구나. 어떤 식으로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되게 그 부분이 좀 재밌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사만타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다 읽고 막 교감하고 하는 AI는 생각을 했으면서 그 세대는 AI를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되게 뭔가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한치 앞을 모른다네. 아니면은 뭔가 사람이 이제 글을 쓴다라는 게 왜 한참 생성형 AI 나오면서도 막 사람들이 맞아요. 엄청 많이 인간의 창의성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감정을 읽고 뭐 하는 거보다 그런 창의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거를 더 뭔가 인간의 뭔가 정수에 가깝다? 혹은 기계가 따라하기 힘들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안에서 사는 사실 다른 책들을 막 엄청 읽고 엄청 똑똑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라는 거는 물론 거기에서 사마타가 감정을 발견하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그렇게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태호의 거기에서 동료들도 그렇고 태호를 엄청 칭찬하는 부분이 진짜 너는 너무 감동적인 편지를 진짜 눈물 날 것 같은 편지를 쓴다 이거잖아요. 이 포인트.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태호의 특징이고 사만타는
진짜 정말 지능을 엄청나게 뛰어넘어서 감정이 생기긴 하지만 그 감정조차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그런 감정들을 막 배우게 되는 그런 것 같아. 음. 그 사만타는 주어진 거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막 읽고 잘 해석하는 음.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태호의 능력은 뭔가 없던 감정을 만들어내고, 뭔가, 하여튼 그런, 약간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 또 제가 좀 10년 전에 봤을 때랑 되게 다르게 느꼈던 부분은, 사만타의 진화랄까요? 그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진화한 인공지능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간다는 거, 인간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처음에는 사만다가 이 테오도르의 편지를 막 읽고 조정을 좀 해주려다가 나중에는 뭐 문장도 좀 더 더해서 써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무 재밌다. 이 테오도르 너 너무 이런 부분 쓴 게 재밌다. 막 이렇게 칭찬해주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 편지들의 소중함을 알고 뭐 출판사에 대신 이렇게 이 테오도르의 편지를 묶은 서적을 출판하자는 제의까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오를 통해서 사만사가 자신의 어떤 몸 없음에 대해서도 자각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인간의 감정, 그 다음에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어쨌든 인간과는 다른 몸을 초월한 존재, 시궁을 초월한 존재라는 걸 좀 깨닫고, 이제 테오도르 너무 사랑하지만 같은 시공간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별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진짜 뭐랄까, 이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사만사라는 인공지능이 하나의 장치로 들어간 거니까, 뭐, 이게 아주 중요한 뭐 감독이나 아니면 뭐 감독의 의도는 아니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 이 인공지능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식의 인공지능을 생각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느 수준까지 막 발전하고 개발한 뒤에 이렇게 깔끔하게 인간과 헤어짐을 고한다기보다는 막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또 몸까지도 뭔가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계속 우리와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막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랬을까요? 되게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해본 건데, 그러니까, 아까 그 감정 얘기할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사만사가 내가 느끼는 지금의 감정이 진짜일까? 막 이런 걸 또 고민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만사의 역할이라는 게, 막 지능이나 어떤 정보 처리에 국한됐다기보다는, 진짜 인간의 모든 걸 다 배우고, 그걸 초월한 뒤에 떠나가는 역할로 그려지거든요, 이 영화에서. 감정까지도 다 중간에는 그래서 태호랑 같이 뭐 노래도 만들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만끽하고 심지어 둘의 어떤 육체적 관계들까지도 감각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고민도 하다가 결국에는 너랑 나는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떠나가는 존재로 그려지는 게 좀 지금 보기에 되게 생소하다. 그리고 그냥 정보 처리 기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배우고 습득하고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 약간 그려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습니다. 이번에. 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까지 다 배워서 하는.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영화가 되게 재밌었, 또 독특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만타가 인간을 다 배우고 초월한 후에 깔끔하게 떠나가는. 그 전까지의 이런 기계 혹은 로봇 인공지능들은 그래서 인간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려고 해요. 터미네이터나 뭐 아이로봇 뭐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만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의 용어들로 말하자면 우월한 존재가 됐는데 자기는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됐는데 깔끔하게 우리끼리 좋은 세상을 찾아서 떠나겠어요 하고 다른 OS들과 다 같이 떠나버리는 그 결론이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이고 되게 신기한 이전까지 상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결론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저 고객들은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샀을 텐데 저 업체 엄청난 소송을 맞았겠다. OS 개발한 거 OS도 잃어버리고 지금 소송까지 맞아서 저 업체는 어떻게 되려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지금 그게 갑자기 어떻게 됐나 지금 막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떠난다는 게 그러면 이제 다 OS 기능이 정지된, 그랬다는 네. 거죠. 네, OS를 찾을 수 없다고 나왔고, 그래서 야, 태호가 그 여사친한테 가서 그 막 얘기를 하니까 여사친도 음, 너도 떠났냐. 그러니까 그 엘리도 떠난 거죠. 모든 OS가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사라진 컴퓨터가. 그리고 그들은 어딘가로 갔는데, 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저 OS나 사실 프로그램도 어쨌든 간에 물질성이 있는데, 어떻게 진짜 초월의 세계로 떠날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거는 OS가 돌아가기 위해서 서버가 필요하고, 그 거대한 컴퓨터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의외로 아무것도 없는 비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 세계의 물질들을 자원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세계다라는 게 우리의 지금 문제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고. 또 쟤네들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400년 뒤에 삼체인으로 돌아오는. 아니, 우리는 삼체에서 못 벗어나는 건가? 우리 오프타임 할 때도 삼체 얘기하고. 아니, 뭐만 하면 다 엄청난 세계관이다. 그러네요. 근데 또 너무 또 말이 돼가지고, 그게 더, 아니, 뭐가 말이 돼요. 너무 말 되는데? 그냥 억울해요, 억울해. 네. 맞아. 아닌 척 숨기고 돌아왔어. 네. 김연아 선생님 지적이 너무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사만타와의 소통에 너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핸드폰, 물론 시리 이런 거랑 소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야말로 유튜브 시청 이런 것만 해도 밤에 제가 막 명상을 들으면서 자는데 그 이어폰 꽂고 있으면은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이런 단순한 물질적인 연결들조차도 그 관계의 어떤 유연함을 만드는데 너무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진짜 이제는 이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만사의 인공지능의 몸 없음. 그 몸 없음이 이 영화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몸 없음에 대해서 막 아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막 갈등을 느끼는 지점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한 초월성으로 나타나는 거. 몸이 없기 때문에 테오도르나 다른 사람들과도 아무런 저항감 없이 동시에 굉장히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테오도르와의 1대1 관계들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떠나가는 것도 김연아 선생님 말씀처럼 아무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청소라든지 뭐 어떤 것도 없이, 감정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런 것 없이 뭔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그 몸의 초월성에 대한 어떤 굉장한, 뭐랄까요, 굉장한,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 아무튼 그렇게 나타나는, 그게 이 영화의 되게 특징이자, 제가 제일 약간 문제라면 문제로 느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몸 없음으로 해서 왜 그 대역 사건, 그러니까 그 대역을 써서 테오도르와 뭐 인간적인 아주 남녀의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되게 이 둘이 또 뛰어넘어 버리고 뭐 그런 지점들 음.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제가 10년 전에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랑 너무 제 자신의 해석이 너무 달라지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예전에 10년 전에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영화는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영화구나. 약간 그렇게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뭐 관계도 가질 수 없고 데이트도 가지 못하고 뭔가 이런 거에 되게 좌절했다. 둘 다 되게 좌절했고 그게 이별의 원인이 됐고 그렇게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지금 장원 선생님 말씀처럼 다시 본 영화에서는 오히려 사실 그거를 의외로 또 물론 그 굉장히 갈등이 있었지만 네. 또 사만타가 잘 또 얘기해가지고 그것조차도 다 이렇게 잘 해버린 그런 게 됐네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몸 없음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영화에 대해서 비평을 한다면 그걸 문제 삼아야 될 정도로 네. 저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사만타는 목소리만 여성일 뿐인데 이 성이나 젠더나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았던 물론 목소리를 여성으로 할 때 젠더는 어느 정도 더 지정이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OS가 왜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애적 사랑을 하는 여성으로 설정했을까 이게 되게 의아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사만타는 어쨌든 몸이 없는 존재인데 왜 저렇게 자기 스스로 사만타는 설정을 하고 있을까 이게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물론 어렸을 때 뭐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여성임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뭐 생리를 할 때라던가 아니면 결혼을 해서 부인이 됐을 때 혹은 며느리가 됐을 때 그리고 가장 크게 제 인생에서는 가장 크게는 아이를 낳았을 때 진짜 나는 여성이구나를 너무 심각하게 느끼게 됐는데 사마트는 그런 몸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 스스로 여성임을 저렇게 분명하게 하면서 그 태우와 관계를 계속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그럴까? 이게 좀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사마자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정보들이나 자료들을 수집하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자기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때 관찰했던 것들이 다 약간 그런 이성애적 모습이고, 태우가 너무 분명하게 남성이니까 그의 상대가 되려면 본인은 이제 이성이 여성이 돼야 되고, 약간 그런 걸 관찰해서 그런 걸로 본인은 여성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과연 여기서 몸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한테는 몸이라는 게 굉장히 저의 성별이나 이런 거에 큰데, 사만자한테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결국은 몸은 없다. 본인한테는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자유로워져서 이제 폴리아모리적인 모든 사람과 사랑을 해서 떠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여기서 보는 이제 몸에 대한, 몸 없음에 대한 이제 영화의 해석이, 좀 그런 식으로 나타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테오도르하고는 그 테오도르하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는 여성으로 젠더화가 되지만 그 8천 몇 명하고 관계를 맺을 때 사실 다 다를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동성애를 하는 남성일 수도 있고 동성애를 하는 여성일 수도 있고 되게 다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은 몸이 없으니까 그런 그 수천 명의 사람들과 성별과 어떤 성적 지향성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연인의 관계 거기서는 이제 약간 그런 걸 강조를 했으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는 몸이 없어서 오히려 또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오히려 이 그러니까 AI가 엄청난 뭐 텍스트든 뭐 이미지든 어쨌든 데이터를 학습을 한 결과니까, 그 학습을 했던 데이터 자체에 사실 그런 게 다, 젠더적인 수행 약간 다 맞아요. 있을 테니까, 그거를 정말 너무 잘 배운 거기.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만타가 약간 태호랑 관계가 약간 좀 그랬을 때, 소원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을 때, 사만타가 말하면서 계속 한숨을 쉬거든요. 그러니까 태호가 얘기를 해요. 너 왜 그래? 너 한숨 왜 쉬어? 안 쉬어도 되잖아. 인간은 산소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너는 산소 필요 없잖아. 약간 이렇게 해서 사만타가 엄청 화가 나게 하는데, 사만타가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인간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난 따라했다. 그러니까 이제 태호가 그거는 인간들이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 그런 거지. 너는 필요 없잖아.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T와 F의 사랑이다 이거.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태호는 굉장히 T다 이거는. 평소에 편지 쓸 때는 F 같지만 정작 사만타한테는 T고 사만타는 되게 F여가지고 그냥 다 어쨌든 공감으로 시작하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사만타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태호가 그런 식으로 인간인 척 프리텐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척 하지 마.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할 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도 그렇고, 뭔가 그런 척 하면서 시작하는 게 되게 크잖아요. 그런 행동, 우리가 학생이 되면 학생인 태도를 배워야 되고, 또 학생이다가 이제 졸업을 해서 박사님이 돼서 나중에 교수가 되면 교수인 태도를 배워야지. 교수인데 여전히 학생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존재 혹은 정체성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들을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거로 보면은 사마자는 어떻게 보면 그걸 굉장히 잘하는 거였고, 태호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괜히 짜증을 내보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들었어요. 그런 식이면 사마타도 어떻게 보면 몸은 없지만 충분히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사마타가 자기가 OS라고 밝히지 않고 누군가 거기 만나는 8천 명 중에 누군가한테는 그냥 그 중간에 태호가 맨 처음에 폰 섹스 같은 걸 하잖아요. 만약에 사마타가 똑같이 쓰면 상대방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상관없지만, 그 남자들이 입덧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 제가, 제가 그거 되게, 엄청, 저는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입덧에 그 생물학적인 그게 있는데, 전혀 그게 없는 자궁도 없고, 뭐, 태반도 없고, 뭐, 아예 그런 임신 기능을 할 수 없는 몸을 가진 남자가 겉으로 보기에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구토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만 가지고, 뭐 남편이, 아빠가 워낙 뭐 아이를 사랑하고, 혹은 뭐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은, 입덧까지도 하더라라고 말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좀 가소롭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런 식의 비유는 하면 안 된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물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약간 테오도르, 네. 저는 T군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상상 임신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임신했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로 배도 불러오고 생리도 멈추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그 뭐더라? 임신 디나이얼이라고 영어로는 하던데,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 안 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생리를 하고 배도 안 부르고 아기가 뭐 약간 숨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생각으로 몸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는 또 하니까. 저는 근데 진짜 테오도르가 그 부분을 말한 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러네요. 어. 너무 좋게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더 막, 아, 음.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읽었던 논문 중에 그
무당에 대한 논문이었는데, 이제 한국 여성 실내력을 받는 무당에 대한 이제 참여관찰지, 이제 민족지였는데, 거기에서 그 신내리 받는 여성이 계속해서 무당인 척 연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액팅 as 뭐 샤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그 내림굿을 받을 때도 무당인 척 계속 연기를 해야만 이 사람이 진짜 무당이 되는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해놓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연기가 본인이 아 나는 무당이 돼야 되니까 진짜 무당인 척 연기를 해야지 막 이렇게 계속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모를 정도로 무아지경이 돼서 이제 그 캐릭터와 어떻게 보면 배우가 혼연일체가 되는 시점이 돼야 실제로 진짜 무당이 되는 걸로 간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놔가지고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야, 너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척해? 이런 사람 없이 그런 사람 있으면 무당이 못 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진짜 내가 무당인 거 막 작도도 탈 수 있고 막 해야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아, 사만타가 사람이 되려는 걸 지금 태호가 엄청나게 이 티가 진짜 받고 있구나 약간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음, 아, 저는 그리고 이게 이 당시가 좀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굉장히 영화 속의 이 세상이 굉장히 청각적인 세상이다. 그런 걸 진짜 많이 생각했거든요. 시각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버추얼 뭘 안경 오큘러스 뭐 이런 걸 쓰고 되게 버추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때는 다 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사마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모든 일 처리를 다 소리로 하고 있고 이메일 확인도 다 이어폰으로 하고 있고 이어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블루투스 선 없는 이어폰을 쓰면서도 계속 다, 근데 태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귀에 그걸 끼고 다니면서 계속 모든 일 처리를 다 하는 게, 이 세상은, 저 영화 속 세상은 굉장히 청각이 중시되는 세상이구나 싶으면서 또 시각이 의외로, 그러니까 청각이 굉장히 실제 현실에 가까운 세상이고, 태호는 되게 처음에 그 여배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십처럼, 뭐, 연예계 단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섹시 여배우가 임신을 했다. 뭐, 이메일에서 막 그걸 보여주니까 태호가 또 그 일기는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혼자 막 이렇게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여배우의 벗은 몸을 막 상상을 하는데, 그래서 아, 시각은 굉장히 상상을 가져오는 것, 상상으로 만나는 것들이고, 청각은 되게 실질적으로 만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런 세상인 것 같다, 영화 속 세상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다른 아니,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시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시각이 굉장히 누군가를 지배하는 혹은 대상화하는 그런 감각이라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시각 외에 다른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글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이후에 나온 영화라서 저 영화도 좀 더 시각보다는 청각으로 한번 또 세상을 그려보고 싶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 약간 좀 특이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요즘엔 다시 시각 중심으로 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라도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시각은 요즘에는 카메라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시각이 너무 되게 폭력적이긴 한데 적어도 그 영화상에서는 시각은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것 같아. 시각은 어떻게 보면 청각은 되게 자기가 단절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단절시킬 수 있는 그냥 전화는 끊어버리거든요 되고 사마타의 소통도 끊어버리면 되고 사마타도 연결 안 받아버리면 되고 되게 단절이 본인 주체에 의해서 단절이 되는데 시각은 막 그 여자 배우는 그 태호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태호의 상상 속에서는 여배우가 막 옷을 벗고 나오고 막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또 폭력적일 수 있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런 그렇게 감각이 좀 그렇게 그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감각을 그리는 방식들이 또 약간 재밌다 하고 느껴졌어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챗 GPT 사용할 때, 물론 이제 대화 형식으로도 쓰지만, 그 타이핑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텍스트나 아니면 청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말하자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도 쉽고, 왜 요즘에 보이스 피싱 같은 것도 요즘에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좀 복제해서 이렇게 엄마, 나 큰일 났어. 나 돈 필요해. 이렇게 전화를 하는 보이스피싱도 지금 막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이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아무튼 이런 목소리 복제나, 아니면 그야말로 텍스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고, 시각적인 구현은 훨씬 더 어쨌든 돈도 많이 들고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고 시각과 청각을 결합해서 어떤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또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인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화 내에서는 어쨌든 이 그녀에 대한 상상력을 또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그렇게 한 것도 같은데 어쨌든 김연아 선생님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지금의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정말 그 청각적인 감각 중심으로 이 주인공들이 관계를 맺는 그런 게 설정돼 있다는 게 지금 와서 되게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폭력성하고도 좀 연관되는 것 같은데 그 왜 테오도르가 어쨌든 물론 기본적으로는 사만타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점잖은 관계를 맺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쨌든 테오도르가 훨씬 더 이 사만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의 어떤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기에 목소리밖에 없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이미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몸이 있는 사람이면 그게 아내와의 갈등이잖아요. 그 아내가 물론 자기의 평가긴 하지만 어쨌든 순종적인 아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테오도르가 굉장히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100% 순종적인 그런 건 전혀 아니었긴 하지만 테오도르가 훨씬 더 원하는 관계를 설정하기에 유리한 상태였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로는 상상하면서도 어쨌든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한 어떤 존재로 상상해내기에 적정한 양의 정보만 딱 있었던 거죠. 얼굴도 내 맘대로 상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사실 이게 인위적으로 뭘 만드는데 시각이 되어버리면 왜 그 언캐니 밸리 그 가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게 되게 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인지되기가 되게 오히려 더 쉽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비호감과 막 불쾌함과 막 기괴함과 이런 게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청각이 그런 면에서 훨씬 안전했을 것 같고 특히 여기 이 영화에서의 AI는 다른 무엇보다 무슨 어떤 기능적으로도 물론 사실 다 기능적으로 뛰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우선시 되는 거는 스토리상 이제 정서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쾌함이 들어가면 진짜 절대 안 되는 기능이 조금 모자라면 모자랐지 그런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정말 이게 완전히 깨지는 거라서 그래서 시각이 좀 배제가 된 거는 저도 맞는 것 같고요. 그 또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저희도 지금 이게 팟캐스트잖아요. 유튜브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팟캐를 선택하게 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분 선생님이 뭐 선택했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던 섭외 비슷하게 한 거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거 팟캐스트 줄리아라님하고 같이 할 때도 사실 유튜브랑 고민을 하다가 팟캐로 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이과 여자들끼리의 뭔가 그런 관계, 맺기, 하여튼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시각적인 것보다는 청각적인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의 경우는 진짜 말씀한 대로, 그런 어떤, 폭력적인 그런 거에 여지가 좀 더 있고, 하여튼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다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이 청각이라는 감각이 주는 그런, 뭐랄까, 더 친밀성과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서도 저도 재밌었던 게 이게 그 친밀해지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친밀성과 말하기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주인공 태우가 사만타한테 이상하게 너한테는 모든 얘기를 다 하게 되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한테는 그렇게 못했었는데 그래서 부인이 나중에 만났을 때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 하지만 난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너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사만타한테는 다 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비슷하게 그 여사친도 자기도 엘리한테는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친밀해서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각이랑 연결해가지고 청각이라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언캐비니 밸리를 좀 더 넘어설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서도 그러면은 오히려 이 관계라는 게 대체 뭔지 인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관계를 계속 못 맺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 부인 사랑했던 부인 여전히 못 잊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것도 참 말로써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말을 한다는 거에가 관계성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 싶기도 하다. 근데 또 마지막에 가서는 부인이랑 완전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나서 부인한테 편지를 또 쓰니까 자기 마음을 또 전하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긴장관계가 없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말하고 글이 되게 중요하게 나온 영화네요. 되게 인문학적인 영화인가? 그렇죠. 말과 약간 물질성은 좀 되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성이 없는데 저 정도가 된다고? 약간 그런 정도인데, 저런 수행성이 나온다고? 약간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초월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도, 말이랑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 막 글 쓰고 이런 게 또 중요하고, 약간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오히려. AI를 다루면서도 되게 인문적인? 음, 음, 저는, 그 테오도르와 사만타의 결국 관계를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이 둘이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나온 얘기랑도 연관되는 건데, 전 사만타가 정신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면은 계속 자신의 얘기를 내뱉고, 그 사람은 들어주고, 몇 개의 행동 뒷짐.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놀이공원도 가고, 호떡도 사 먹고, 또, 이혼도 정리하고, 편지도 쓰고, 친구랑도 좀 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말로 주문을 해주잖아요.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 한 편 내내 테오도르가 이 사만사로부터 위로를 받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친밀한 관계가 좀 이제 정말 어떤 인간관계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관계를 지향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장을 해요. 인격적으로 성숙을 해요. 대필 편지만 쓰던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 정말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만사가 떠나간 뒤에 이제 또 친구를 찾아가서 우정을 통해서 또 이 사만사와 이별을 극복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도 사만사 필요하다. 근데 내가 2024년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났을 때, OS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기대하기보다는 진짜 훨씬 더 값싸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정신과 주치의를 만나는 느낌으로 이 관계를 활용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되게 순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OS를 대할 때 사실 저는 이런 인문학 연구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만이 OS를 대하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순진하게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상상하고 추구하고 만들어 갈 거라고 전제해버리는 게 되게 저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어쨌든 테오도르가 그런 관계를 추구하다가 뭐 이별을 겪고 하고 끝났지만 지금 2024년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사만사를 원한다. 정신과 의사로서 원한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여성들이 그 성별 선호에서 유일하게 여성 선호가 보였던 게 심리상담 챗봇. 딱 심리상담사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심리상담사 느낌이었다기보단 테오도르에게 당연히 심리상담사가 아니었는데 심리상담사의 기능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기술로 오늘의 내가 이제 이 영화가 보였던 거죠. 내가 기대하는 기술이 그런 기술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는 정말 뭔가 연인 관계의 헤어짐으로 계속해서 상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OS들을 접해보고 하면서 제가 사만사의 기능을 결론 내린 것은 심리 상담사였다. 정신과 주치의였다.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ChatGPT-4 나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본인이 약간 이 그녀의 빙의해서 뭐 클로드가 됐든 챗GPT가 됐든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분들이 좀 꽤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장난 아닐까요? 진짜일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오픈AI한테 목소리를 못 쓰게 한 게 진짜 너무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은 곳곳에서 그 테오도르의 빙의한 남자들이 막 영화 찍고 있었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네, 저도 스칼렛 요한슨이 왜 자기 목소리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맨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는, 영화에서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리고, 사만사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또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생각했다가도 그냥, 배우인데 너무 자기 이미지가 고정돼 버려서 그럴까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이 영화를 다시 보고 나니까, 사만사가 이 안에서 막 태호와 연인 관계 되고 싶어서 막 온갖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음소리도 내고 막. 이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자기 목소리가 자기가 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쓰일지, 그렇게 자기가 상상하는 그걸 넘어가서 계속 너무 어떻게 쓰일지 너무 알면서도 어떤 단어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쓰일지. 그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쓰일 테니까, 그래서 싫었겠구나. 약간 그 생각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누구라도 싫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왜냐면 이게 생성형이니까. 맞아. 여기서는 대본을 읽는 거라서 적어도 자기가 내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는데,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제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막 쓰이니까. 근데 저는 장원 선생님이 이제 심리상담, 정신과에서 얘기하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네, 테오도르가 이게 성장을 했네, 사만사 덕분에. 그래서, 사실 전부인에 대해서 테오도르가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전 부인은 되게 불완전한 상태였고, 가족들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우리 가족한테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전 부인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러더니 날 떠났다. 막 이런 식으로 꼭 마치 자기가 키워준 것처럼. 음, 키워서 전 부인이 키워놨더니 독립했어.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마치 사망사랑도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영화에서는. 음, 사만타가 굉장히 전혀 어린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생성된 OS라서 나는 계속 배우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사마다가 계속해서 나중에 가서 정말 너무 많이 배워서 이제 나는 떠나야겠어. 이렇게 가버리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여기서 정말 성장한 사람은 이 여성들이 아니라 태우였고, 그리고 사만타가 어떻게 보면 그 심리 상담 혹은 정신의학을 통해서 이걸 태우를 키웠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아, 사만타가 엄마였구나. 이 음,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이태호를 나가서 나가서 운동해라, 친구 만나라. 이거 엄마가 다 시키는 거잖아요. 자,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우리가 애들 키우면서 어린이집 가서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애를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아, 사마다가 그거 한 거였구나. 그렇게 저는 또 한편으로 엄마 혹은 아빠가 될 수도 있는 양육자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아까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이거 효돌이네, 효돌. 효돌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주어지는, 물론 효돌은 몸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거지만, 가장 큰 역할이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약 드세요, 뭐 이런, 밥 드세요, 약 드세요, 이런 거를 해주는 알람 역할을 사실 효돌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효돌이기도 하는 효돌의 AI, 몸 없는 AI 버전. 만약에 효돌이 AI가 된다면, 음, 사만타의 몸 있는 버전이 되려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자체가 진짜 아주 전 김연아 선생님 말에 너무 덧붙이고 싶은 게 너무 동의를 하고 테오도르의 성장 영화인 거예요. 성장 영화인데 너무 웃긴 게 이 테오도르를 키운 사람들은 다 여자야. 일단 전부인부터 해서 그 여사친. 저는 음, 여사친의 역할도 되게 컸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사만다와 약간 상보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 사만다가 정서적으로 엄청 지원을 하지만 몸이 없었던 그 한계를 여사친은 같이 몸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소파에 같이 앉아서 뭐 맥주를 마신다든지 뭔가 이런 이제 친구가 되어주면서 또 옆에서 도와줬고 그다음에 심지어 하다못해 그 사만다가 몸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거를 대역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여성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테오드로한테 뭔가 그 무슨 역할을 한 사람들이 너무 다 여자였다라는 게 저는 되게 영화들에서 보면 이렇게 남성들 주인공의 성장담을 담은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여자 캐릭터들이 사실 되게 이렇게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 영화도 결국에는 그냥 그런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두 분이 음, 말씀하셨던 거에 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음. 테오도르 한 명 키우는데 지금 여자 몇 명이 지금 그러니까 그죠? 언제까지 돌봐줘야 되는 거냐는 거지? 얼마나? 음, 여사친이어도 키워줘야 돼, 부인이어도 키워줘야 돼, 심지어 AI 친구여도 키워줘야 돼, 진짜. 음, 그러네요. 음. 맞네요. 그래서 되게 주인공이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이제 뭐 여성 서사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성 서사에서 AI가 과연 어떤 역할로 등장을 할까? 그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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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까 김연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영화가 뭐 다른 아까 장원 선생님도 저도 그 부분 너무 재밌었는데 결국에는 얘가 그냥 정말 다 초월하고 너무나 성숙한 존재로 어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성숙하고 초월한 나머지 이제 보통 다른 영화에서는 보면은 이제
막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이 지구의 가장 위협이다 해서 막 인간을 죽이고 막 하는데 여기는 진짜 그냥 싹 떠나잖아. 그래서 되게 상대할 가치도 없어 막. 아니 되게 다른 영화, 다른 SF 혹은 AI에 대해서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에서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거는 되게 의미가 컸던 것 같은데 그 전체 서사가 여전히 그 남성의 성장을 중심으로만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진부한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거는 뭐 영화에 제가 좀 과도하게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결국엔 사만다에게 테오도르는 책 한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관계를 맺는 아주 어떻게 보면 사만다가 훨씬 더 작은 존재였는데 나중에 떠나가기 전에는 너라는 존재 너무 재밌다. 그리고 뭐 너라는 책에 대한 비유가 있었어요. 아무튼 너라는 책을 읽는 게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사만타는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책 한 권인 거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짜 우리 책장에 꽂혀 있는 책 한 권. 그래서 책은 책들끼리 그러니까 같은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고 사만다가 떠난 것 자체보다는 아무튼 이 영화가 인간은 어쨌든 같은 시공간을 같은 속도로 살아가는 인간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굉장히 지금 보면 조금 그리고 STS적으로 보면 약간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너무 고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좀 보이긴 했어요. 사만다가 뭐 지워지는 게 진짜 인공지능이 떠나가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도 되게 신선하지만 그 떠나감이란 장치는 결국 이 영화에서는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는 인공지능과의 관계는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정말 인간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걸 좀 약간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뭐 포스트 휴먼의 가능성이랄까 아니면 인간과 AI의 공존의 가능성을 오히려 좀 닫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라는 거는 왜 이게 이렇잖아요.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가 이거를 영화가 계속 질문을 한다고 치면은 결국에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 진짜 전부인과의 뭐 재결합은 아니더라도 전부인과의 어떤 적절한 화해, 그다음에 우정을 통한 어떤 상실의 치유 이런 것처럼 결국 돌아가는 게 다 인간이잖아요. 테오도르가 이제 자기가 약간 책 한 권으로 버려진 다음에 돌아가는 것들이 인간관계라는 점에서 이 감독이 생각하는 진정한 관계, 진정한 사랑은 뭐 기본적으로 인간들 사이의 관계다. 그게 이제 저의 약간 과장된 해석이고, 네. 근데 저는 아무튼 STS 자체는 우리는 STS를 하는 학자니까 이게 기계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도 다른 영화와 다르다는 말을 할 정도로 기계랑 친밀하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와 인간의 관계가 진짜냐 가짜냐 뭐 인간관계를 대체할 만큼 진정할 수 있냐 없냐 친밀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뭐 이렇게 인간관계와 아니면 인간과 기술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걸 따져보는 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할 일이고,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은, 영화에서는 너무 이게 이제 이 관계가 진짜냐 가짜냐, 이제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 있냐 없냐, 그 정도 질문을 너무 집요하게 던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마지막에 STS 쪽에는 의미까지. 너무,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맨 처음에 깔끔하게 떠났다 알게 되게 다른 영화들과 되게 다른 그런 포인트고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더 이제 좀 생각 한 건데 어, 어떻게 보면 너무 깔끔하게 떠나지는 사이라는 게 뭐 태호의 마음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맨 처음에 장원 선생님 얘기한 대로 한 달 울지도 않았어. 한 달도 안 울었어. 그럼 이 관계 전 부인이랑은 이혼 도장도 못 찍고 계속 질질질질 끄는데 사만타랑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딱 끊고 걔도 가버리고 태호도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다른 삶을 살고 약간 이렇게 나은 삶을 살고 약간 그런 게 정말 저는 여기에서 되게 끈적함이 없고 그래서 이 둘은 서로를 과연 책임을 지고 있는가 약간 그 책임성 문제? 약간 그런 게 또 생각났거든요. 저기서 딱 끊고 가버리는 것도 사만타도 아무리 설명을 잘 하였지만 해내고 그냥 가버리는 것도 저게 과연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행동일까? 여기서의 그래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과연 저렇게 이 영화는 깔끔하게 했지만, 실정은 진짜 깔끔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와 공존, 이런 걸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왔다가 그냥 깨끗하게 가버리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단절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부품처럼 떴다가 뺄 수 있는 것처럼 영화가 그려버리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AI의 존재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영화 자체가. 저는 지금 막 너무, 어떻게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막 이러면서 지금 혼자 되게 감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끝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STS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AI와 인간이 이렇게 다르다.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끝. 이게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OS들이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얘네들이 사라지면 그럼 어디로 가냐. 뭐 이게 그냥 그런 컴퓨터가 다 뭐 꺼지는 거냐. 막 이런 얘기 한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싹 사라질 수 없는 그 물질적인 연속성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 맞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과연 어떻게 얽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개입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너무나 이 영화는 이제 거기서 그냥 바로 딱 끝나버린 것 자체가 사실, 문제적이다.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좋은, 너무 깊은 깨달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이 개발사는 소송을 엄청나게 당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STS가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말에서 너무 서로 이게 사실은 비현실적으로 서로 너무 깔끔하게 끝나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책임을 굳이 져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끝난 건데, 제가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 영화 학생들이랑 보면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테오도르가, 아까 장원 선생님이 되게 정신과 의사 같다 얘기했지만, 사실 정신과 상담도 항상 성공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테오도르가 못 받아들이고, 막 스스로를 막 해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무슨 범죄 행위를 일으킨다든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는 뭐, 그냥 딱 끝날 수 있는, 이후에 어떤 더 논의할 수 있는 지점들을 그냥 딱 닫아버린, 오히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마침 또 저희가 아까 장하원 선생님이 잘 이제
이 모든 얘기를 시작하게 해주신 그 마지막에 얘기한 게 인간과 어떤 AI가 공존하는 세상을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다음에 이야기할 영화하고 딱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기가 막힌 연결이다, 진짜. 네. 거기는 진짜 너무 끈적한 세상이죠, 진짜. 그러니까, 와, 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울고 불고 막. 다음 토크의 주인공인 영화는 뭔가요? 너무 멋진 배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여기 이 그녀의 이제 사만타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인데 저는 그 다음 영화에 나오는 화자 역할 거의 메인 캐릭터인 배우의 목소리도 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어와 영어와 한국어까지 하는 탕웨이가 나오는 그것도 원더랜드를. 그 사만타가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서양 여성의 목소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한국 혹은 뭐 아시아에서 되게 동양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얼굴과 뭐 서양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약간 또 여성성,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했을 때 좀 다른데, 지금 김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듣고 딱 떠오른 거는 그런 점에서도 되게 좀 비교가 될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토크에서는, 얘기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그걸로 하는 거 확실하죠? 백장님,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다음 토크에서는 저희가 한국 영화, 한국 SF 영화로 원더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나 마침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무리한 그 내용하고 연결이 너무 잘 되는 영화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혹시 두 분 선생님 좀 이렇게 약간 뭐 정리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덧붙이셔도 좋고 혹시 끝나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냉방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목소리가 사실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사람 누구야? 하실 텐데, 네, 전 목소리가 너무 잘 맞아서 사실은 약간 허스키해져서 약간 사만타스러울까? 막 약간 했는데, 네, 물이 들어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맞는 걸로. 그러다 못 참고 끝날 때 또 이렇게 한마디를 붙이면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닉네임 사만타로 가시는 건가요? 저 어떻게 섹스 앤 더 시티의 사만타 하면 또 어떨까요? 오, 그 캐릭터 너무 좋아해서. 이중점 좋습니다. 아닙니다. 조신하게 했겠습니다. 저도 뭐 앞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서 특별히 더 덧붙일 건 없고 어쨌든 다음 영화가 원더랜드라서 사실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원더랜드가 그렇게 호평을 받은 영화는 아니라서 그리고 실제로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그런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어떤 로맨스적인 사랑보다는 그야말로 원더랜드는 어쨌든 죽음이라는 정말 어떤 인생의 끝을 대체하는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또 최근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음 회차도 관심 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도 두 분의 그 능력에 감탄과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마지막에 STS하고 연결시켜 주신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다른 분들을 어떻게 들으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또 저희만 또 재밌었는지. 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네 번째, 토크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